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형상수와 반응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형상수 내용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가역 반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온도만 일정하다면 반응물의 농도의 곱과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거를 수치로 계산을 한 게 평형상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가로 배워볼 거는 반응지수예요. 반응지수를 기호로는 대문자 Q라고 표현하고요. 반응지수 계산식은 평형상수 계산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반응지수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지수랑 평형상수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평형상수는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값이잖아요. 반응지수는 현재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값입니다.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면 평형상수, 현재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면 반응지수가 되는 거예요. 현재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반응지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겠죠? 반응지수를 구해보면요. 현재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지 또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지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의 대소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이 있겠죠?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을 때, 두 개가 같을 때, 반응지수가 더 클 때.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을 때예요. 반응지수든 평형상수든 기본적으로 계산식을 보면은요. 분모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분자에는 생성물의 농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반응지수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만든 값이고 평형상수는 평형 상태를 기준으로 만든 값이에요.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반응지수가 평형상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은 상태잖아요. 그럼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랑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반응지수가 커져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분수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분수값이 커지려면 분자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분자는 커져야 될 거고 분모는 작아져야겠죠. 즉 생성물의 농도를 늘리고 반응물의 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생성물을 늘리고 반응물을 줄이려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정반응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을 때에는요.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다,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에요. 반응 지수랑 평형상수가 같을 때입니다. 현재의 농도가 평형 상태의 농도랑 똑같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응 지수를 줄여야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가 같아지겠죠? 분수값이 작아지려면 분자 작아져야 될 거고요. 분모는 커져야 될 거예요. 즉 생성물의 양은 줄이고 반응물의 양은 늘려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반응이 진행이 돼야겠어요?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클 때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즉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셨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반응 지수를 구해서 평형상수랑 비교를 통해 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간다 또는 역반응 쪽으로 간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개념을 배웠으면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예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상황을 보니까요. 용기 가하나에 기체 ABC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가도 평형, 나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온도는 25도를 일정하고요. 연결관의 부피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총 4가지를 구해볼 겁니다. 첫 번째, 현재 온도에 대한 평형상수를 구해볼 거고요. 두 번째, 나에 들어있는 A의 몰수인 X값 구해볼 겁니다. 세 번째, 꼭지를 열었을 때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B, C의 몰 농도 또는 몰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온도에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겁니다. 가와 나가 모두 평형 상태에 도달했지만 물질의 몰수가 모두 나와 있는 곳은 가니까요. 가를 기준으로 평형상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를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몰수가 아니라 몰농도이기 때문에 꼭 부피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용기의 부피를 1리터로 줬으니까 여기에 주어진 몰수가 곧 몰농도랑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식 한번 대입해 볼까요? 분모부터 계산합시다. A의 몰농도 1, B의 몰농도 1, C의 몰농도는 2인데 개수 2 붙어 있으니까요. 2의 제곱, 즉 4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계산해주면 몇 나옵니까? 4가 나오네요. 아, 현재 온도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몇이다? 4다. 이거를 이용해서 나에 들어있는 A의 몰수인 X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형상수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평형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를 이용해서 평형상수식을 만든다면 몇이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바로 평형상수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써주시고요.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A의 몰농도 X, B의 몰농도 1, 분의 C의 몰농도는 4니까 4의 제곱 16이 들어갈 겁니다. 이 계산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X는 몇일 것이다? 4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꼭지를 열었을 때요. 왼쪽도 화학평형이고 오른쪽도 화학평형이니까 꼭지를 열었을 때 화학평형이 유지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꼭지를 열게 되면요. 반응 지수가 달라져요.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지를 열게 되면 가와 나의 기체가 혼합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랑 나가 단순히 혼합만 되는 게 아니라 용기의 총 부피가 2리터로 늘어납니다. 꼭지를 열게 되면 기체가 왼쪽에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기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2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를 열었을 때에는 용기의 부피를 2리터로 바꿔주신 뒤 다시 한번 몰농도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X값이 4였잖아요. 그럼 A의 총 몰수가 5몰, B는 2몰, C는 6몰입니다. 2리터에 들어있는 몰수가 5몰, 2몰, 6몰이니까요. 몰농도는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 즉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A의 몰농도는 2.5몰 농도, B의 몰농도는 1몰 농도, C의 몰농도는 3몰 농도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반응 지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바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분모는 2.5 곱하기 1분의 3의 제곱인 9. 계산하면은 5분의 18이 나오는데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평형상수가 4였잖아요.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작아졌죠. 첫 번째 상황이네요. 반응 지수가 더 작을 때에는 어떤 반응이 진행되어야 된다?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또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이어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평에 도달했을 때 ABC의 몰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꼭지를 열게 되면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평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계수비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2죠? 써주고 꼭지를 열었을 때 남아있는 ABC의 몰농도를 써줍니다. 화학원에서는 보통 몰수를 가지고 세줄 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단원에서는 반응지수, 평형상수 모두 식 자체에 몰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몰수가 아닌 몰농도를 이용해서 세줄 쓰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줄 쓰기를 진행하실 때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새로운 평에 도달했을 때 A, B, C의 몰농도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정반응이 진행되는지 또는 역반응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세 줄쓰기를 마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문제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반응물의 양은 감소하고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는 반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즉, 반응에 참여하는 A양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대 알파 대 2알파 이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반응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앞에 계수에는 마이너스가, 생성물 앞에 계수에는 플러스가 붙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에서 구한 내용이 Q가 K보다 커서 역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역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의 양이 감소하고 반응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단어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세줄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를 보고
세 줄 쓰기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마저 한번 써볼까요? 남아있는 A는 2.5 마이너스 알파, B는 1 마이너스 알파, C는 3 플러스 2알파만큼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 B, C의 몰롱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평형상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번에도 평형상수 몇이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겠죠? 식에 바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몰롱도에는 2.5-알파, B의 몰롱도에는 1-알파, C의 몰롱도에는 3 플러스 2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몇이 나와야 된다고요?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항을 반대편으로 이항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3 플러스 2알파의 제곱을 정리하면 9 플러스 12알파 플러스 4알파의 제곱이고요. 분모를 반대편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10 마이너스 14알파 플러스 4알파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파는 26분의 1이 나오고요. 26분의 1을 세 값에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A, B, C의 몰롱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몰롱도가 아닌 몰수를 물어봤다면 용기의 부피인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